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자, 오늘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대구 민주당을 발전시켜 주셔야 대구가 발전합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도태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네, 오늘 강민구 위원장님의 소개가 제가 좀 달라졌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된 자리이기도 한데 책임도 더 큰 자리라서 부담도 되고요. 이 기회로 대구 시민과 당원 동지 분께 부끄럽지 않은 최고위원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열과성을 다하고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출연자 입장과 책임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 발언이 많이 보도됐는데요. 근대 국가 시민정치 영역에서 가족관계는 비유라도 제가 생각할 때 극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 가족 윤리와 시민 국가 윤리가 다른 차원인데 혼란과 혼동이 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단적으로 아버지가 중범죄자일 때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 고전 모두 공이 아들이 아버지의 범죄자를 고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고, 동양 고전 경우에는 아버지를 업고 먼 바닷가 오지로 가서 모시고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민으로서의 윤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가족관계의 비유를 이러한 정당 그리고 정치, 시민국가의 영역에 비유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들고요. 앞으로 여쨌든 대구 민주당 프리즘을 통해서 대구 시민들의 생각과 느낌이 불편한 분위기라 할지라도 민주당 지도부의 강 최고위원님 통해서 잘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게 아마 정치인으로서 강 최고위원님이 궁극적으로 더 빛나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처음부터 세다 그죠. 저는 오랫동안 제가 가톨릭 신자지만 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영남학파의 예법으로 그렇게 존경심을 좀 표했는데 너무 과대 해석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언론 보도에서도 우리 영남 지역에서 그렇게 국민의힘을 지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고위원 국민의힘 대구 출신들이 후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대구 경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제가 지명직이라도 최고위원이 된 거에 대해서 대구 소식을 가감없이 중앙지도부에 잘 전달해서 대구 시정이 활기차게 만들겠다 이런 소망 기대 또 소망도 여러분께 전합니다. 네, 비판, 격려 그리고 포부가 함께된 오늘 첫 번째 인사였고요. 고전과 유학이 어우러지는 아침의 광장, TK 광장의 열두.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 얘기해야 할 텐데요. 자, 행정통합 제가 오프닝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북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안동과 예천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반대 목소리 배경에 어떤 요인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예,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대경통합이 사실은 오래된 논의입니다. 2020년도도 그렇고 지속됐는데 지금은 부울경 메가시티 거쳐서 지금 부경통합도 활발하게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동 예천 경북 북부권의 우려는 예전부터 좀 예견되었던 바입니다. 대경통합 경우에 경북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 그리고 구미 김천을 중심으로 한 경북 서부권, 그리고 대구권, 경북 북부권 정도 4개권역이 고유의 강점을 살리는 균형 발전이 필요할 텐데 북부권의 우려를 잘 들으면서 결국은 함께 상생하는 그런 길이 좀 현재 이제 북부가 소외됐다고는 느끼시는 거군요. 예, 북부의 우려는 충분히 다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구 경북 통합 문제는 앞서 권영진 시장하고 이철우 도지사도 대구 경북 메가시티라고 추진을 하다가 너무 성급했던 탓인지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금 홍준표 시장께서 대구 경북 통합을 들고 나오셨어요. 상대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북도지사는 조금 미온적이다 이렇게 느낌을 받고 있는데 홍 시장께서 2년 전 2020년 7월 5일 날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한다? 난센스 중에 난센스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말이 바뀌었다 이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180도 바뀌어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고
이러시는데 행정통합이라는 건 시장 한 분이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께서는 계속 한번 이슈 한번 던져보고 이슈 선점하고 다음 대선 가겠다 이런 건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이걸 하려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주민들 이해관계가 첨예해요. 구체적이고 실행안이 조금 설명도 필요한데 무조건 한다고 하니까 경북에서 도청도 가 있는 안동이라든지 네. 예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불안하잖아요. 자기네 신도시 계속 발전시킨다 하다가 갑자기 대구로 썰림 현상, 빨대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조금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홍준표 시장 혼자 정말 계속 자기 주장대로만 하고 소위 당신께서 전지전능한 그런 행정, 불통 행정, 저질 행정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소통 많이 하시라 이 이렇게 추진 조언드립니다. 과정 자체가 북부권에서는 당연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당연하죠. 지금 뭐 뭐든지 대구로 유학도 학생들부터 다 올 것이고 일종 흡수 통합이 될 거라고 우려하시는 예, 건가요? 쇼핑도 대구로 다 올 것이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강론적인 부분이고요. 강론적이고 세부적인 우려는 당연히 절차 속에서 해소하고 발생할 수 있는 발전시켜야 될 것이고. 건데 더 큰 총론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네. 우리 지금 급격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말씀 많이 듣는 것처럼 인구 절벽 네. 그리고 급속한 기술 혁신, 노동 문제, 기후 문제 대전환의 시대라고 사실 말씀 듣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절실한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과감한 어떤 혁신책을 뚫고 나가지 않고서 조금 이런 것으로 지역 지방이 살아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한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문제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를 과정이. 추진을 함에 있어서 그렇죠. 과정과 절차를 좀 따지고 본인 혼자만 이 대구시를 다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240만 대구 시민들도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 일인데 좀 시민들 이야기도 경청하시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민심을 수렴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거라고 아마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면 지역민들의 생각을 끌어가면서 이 행정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이랄까 이런 건 어떤 식으로 발견을 네. 해야 될까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구미 상공회의소 경우에 계속해서 법인세율 차등 적용에 대해서 세미나도 많이 갖고 발표하고 있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미국 경우에 이제 연방 법인세가 있고 주 법인세가 있고 메가시티가 되면 결국 주에 가까워지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주는 미국과 같은데. 미국의 연방 법인세 경우에는 21% 정도로 고정돼 있지만 주는 굉장히 작은 주는 4%, 굉장히 높은 주는 11.5% 이렇게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 유치가 많이 필요한 것은 법인세율을 낮출 것이고 굉장히 과밀한 것은 높여서 좀 그런 자율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그 메가시티 통합을 통해서 대경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세율 차등 적용만이 아니고 네. 말씀 나왔었던 전기료 차등 적용이라든지 또 뭐 나아가서는 강채구 의원님 좀 반발하실 수 있지만 최저임금 또 외국인 정책 이건 좀 동의하실 텐데 교육 정책 이런 부분은 지방 자율권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많이 좀 혁신적인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그럼 이 재량권을 확보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강민구 의원님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 행정 통합의 세 가지예요. 이 통합이 됨으로써 지역 경쟁력은 어떻게 높아질 것이냐. 두 번째, 주민의 삶의 질의 제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가 지방 행정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느냐. 그리고 효율성,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냐. 이거거든요. 행정 통합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행정구역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시군 구 사무 배분 구축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지방 교부세 배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사회복지, 재정이 많이 들어간 사회복지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소방, 안전, 재량권, 중앙정부와 국회의 입장 등은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통합만 하겠다고 홍준표 시장께서 이야기하는 이런 추진함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지적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메가시티로 가는데 뭐 산적한 문제도 메가급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게 총론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가야 된다. 근데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근데 과정이 말씀하신 강론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한번 상당한 그 심도로 추진됐기 때문에 많은 강론도 이미 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그 당시는 지금만큼 본격적으로 중앙과의 그 협력과를 통해서 추진되지 못했었는데 그걸 깔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강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위에만 추진하고 있다. 그건 조금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전대 시장에서 이루어졌던 이제 논의 네, 내용들이 네, 네, 충분히 네, 이미, 그 네, 많이 기가 조 변호사는 확실히 홍준표 시장님 옹호자세요? 아니 그거를 그런 문제로 가시는 거는 그러면은 강채거 의원님은 강민구 의원님. 강 위원장님은 뭐 이렇게 이재명 일단, 대표님 네. 그냥 확실한 맞아요. 능력자 이렇게 저는 맞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하여튼 모든 분들의 저는 관심이 그렇지 많이 않습니다. 쏠려 있는 대구 경북 통합 행정통합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 제정까지도 저희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야 원구성 협의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그리고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무효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4년 전에도 좀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왜 이런 대응이 좀 법적 대응으로 자꾸 가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상임위원회를 다 맡으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거든요. 4년 전에도 당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권한쟁의를 헌재에 청구했는데 그때는 각하됐어요. 이게 재배분이 이루어져서 해당 사안이 정치적으로 해결됐다. 그리고 원내대표는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네. 그때하고 지금 달라진 거는 원내대표 혼자 하셨는데 지금은 108명 국민의힘 전체가 했다. 네. 요거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금방 홍준표 시장 절차 어긴다 했는데 이분은 이 말에 대해서는 또 국회에 대해서는 바른 말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은 정치력이 부재다. 걸핏하면 법원이나 헌재에 제소하는 정치는 정치의 사법 예속화다. 국회 무용론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발 국회의원이 쳐다봐야 될 거는 사법부가 아니고요. 국민입니다. 그리고 결국 각하될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거고. 예. 네. 네, 우선 이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간다. 네. 거기에서는 물론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탄핵 소추를 남용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탄핵 소추를 궁극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건 헌재가 되는데 권한 정지를 함부로 시켜놓고 그리고 헌재 결정에만 기다린다. 그것 또한 정치력의 부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그 각하와 기각 부분에서 각하는 자격이 없다는 건데 사실상 국회의원과 이거 조금 전문적인데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헌재의 판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국회의원 자체가 권한쟁의를 국회의장을 상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과연 인용될 만하게 권한을 침해했느냐 여부는 별도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선례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자격은 있지만 그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좀 다른 네, 또 다른 예상도 할 수 문제입니다.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자, 여당이 이렇게 원외에 머물는 상황에 부담이 커지면서 어제 추 원내대표가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 맞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거 협상 가능성이 있을지 추 원내대표가 제안하셨으니까 민주당에서 좀 예, 먼저 대답부터 드리면은 가능성이 없지요. 없다.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답을 했잖아요. 향후 1년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금지, 국민의힘의 국회 운영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행정부의 입법부 권한 침해에 대한 국민의힘의 항의가 이루어져야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무 이거 국민의힘의 운영위원회를 고집하는 것은 이번 총선 민심에서도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는 민의가 나타난 것인데 너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겠다는 거, 최병 사건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의혹, 디올백 수수 이런 것들을 자꾸 막기 위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의혹 하는데요.
그게 너무 과다해가지고 지금은 1심 판결이 난 수사 자체가 조작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추 원내대표 경우에는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을 했을까 싶은데요. 모든 나머지 7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로 법사위와 운영위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것은 관례가 그 합리성이 있는 것입니다. 2당이 법사위를 하는 것은 다수당의 독재를 최소한이라도 법사위에서 견제하기 위한 합리성이 있고 역시나 운영위는 변호사에서 여당이 한다는 관례가 운영위가 대통령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한다는 관례가 형성되어 왔던 겁니다. 이런 수십 년 된 관례를 헌신짝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무조건 뜻에 따라라.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했다가 그것도 1년간 번갈아 하자.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굴욕을 감수하고라도 그 관례를 틀어서라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시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데요. 방금 이제 강민구 의원께서 지난 총선 민심 얘기를 하셨으니까 또 민심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민심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논점이 좀 확산이 됐었잖아요. 민심, 그러니까 여론조사 20% 반영한다 이렇게 당원 당규를 개정했는데 이제 선거 구도 어떻게 잡힐지 좀 예상을 해볼까요? 이준석 대표 당시에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를 네. 윤심해가지고 이라고 해서 김기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원 100%를 고쳤다가 이제 또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 여부인데 아마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23일 일요일 날 네. 출마를 공식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짧게 뭐 얘기해 주시죠. 지금으로서는 뭐 최선의 예, 선택이다. 대안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측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도태우 변호사께서. 네, 저도 뭐 언론 보도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소위 이제 어대안이라는 말에 대해서 나경원 대표한테 이제 전 대표에게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뭐 그런 말이 있지만 그건 조금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겠냐 보는 감점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국민의힘 다대표 선거까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K 광장의 결투 도태우 변호사,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